아, 원장님 오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뭐 오랜만에 안 했지고 오늘 네, 다섯 매일, 번째? 매일 만나야 되는데 이틀 동안 못 만났습니다. 그렇네요. 오늘 이제 이틀 공백을 가지고 예.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 이제 다 아시잖아요. 이종훈 씨, 경영학 박사님. 제가 알기로 그 스마트 팩토리에 대해서 전문가십니다. 아마 그걸로 제가 박사 과정을 딴 걸로 알고 있는데 대체 스마트 팩토리가 대체 뭡니까? 네. 어, 현대 사회를 살면서 이 스마트 팩토리를 모르면 앞으로 살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왜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래서 정말 오늘 말씀드리는 굉장히 좀 첨단 학문인데, 학문이라 보기에는 실제 우리 실생활에서 앞으로 벌어질 앞으로 가능한 일들이 아마 오늘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AI와 관계 있습니까? 모든 것이 포함이 됩니다. 모든 뒤에 아주 폭넓은 거라서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할 수는 없지만 오늘은 그냥 스마트 팩토리가 뭔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렇죠. 기회로 차차 시간을 두고 우리 세부적으로 조금씩 이렇게 제가 필요한 부분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마트 팩토리는 뭐 모든 현대 과학에서는 이제 필수적으로 필요한 하나의 솔루션이다, 이렇게 솔루션. 보시면 됩니다. 솔루션. 그래서 이제 스마트 팩토리가 뭐냐? 팩토리 공장이죠. 그래서 스마트 공장인 거죠. 스마트 공장을 어떻게 구현할 것이냐가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영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 된 게 아니고 주로 외래어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 부분 제가 외래어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는 그야말로 ICT 기술을 접목한 초연결 사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ICT는 정보통신 기술이죠. 그렇죠. 정보통신 기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에서 ICT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 대표적으로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최첨단 ICT 기술을 적용한 인류가 누리고 있는 최고의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팩토리라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이 현재 도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IoT, 인터넷 오브 싱이죠.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핸드폰 안에 모든 것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을 제어하는 것, 또 예를 들어서 집에서 쓰는 가정용 전자기기, 냉장고, 심지어 조명, 화장실 비데, 이런 것들이 모든 것들이 이 핸드폰 안에 다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은행 업무도 맞습니다. 은행 업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은행 업무도 마찬가지고 모든 업무가 핸드폰 안에 앞으로 이제 IoT 기술을 접목해서 사물 인터넷에 연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IoT 기술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빅데이터. 이제 흔히 빅데이터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정보화 시대에 들어가면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은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지죠. 과거에 우리가 286, 386을 컴퓨터를 처음 개발할 때는 윈도우 체제에서 혁신적인 기술이었지만 지금 보면은 아주 작은 데이터를 가지고 썼죠. 근데 지금은 데이터 종류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지금은 핸드폰도 음성보다는 어떻습니까? 음성은 공짜로 주고 데이터 가지고 돈을 받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생각도 못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의 중요성으로 인해서 대박난 기업이 있죠, 원장님. 유튜브 아닙니까? 우리가 잘 아는 주식. 엔비디아. 엔비디아가 GPU라는 GPU. 프로세서인데, GPU는 그래픽 프로세스 유니트죠. 그래서 우리가 286, 386 이럴 때 아주 낮을 때는 사실 그래픽이 많이 안 썼습니다. 그죠? 그때는 그냥 데이터만 많이 보냈죠. 연산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 한글 파일이라 이런 건
데이터를 오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거의 모든 것들이 그래픽 종류가 많이 나요. 그게 쉽게 얘기하면은 아주 3D 형상 아니면 사진을 그대로 보낼 경우에 굉장히 화소가 높기 때문에 데이터량이 커지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지금 사진을 찍으면 데이터가 굉장히 커지죠. 그래서 이걸 보내려면은 결국은 강력한 잘 돌아가는 이제 GPU가 필요하다. 옛날에는 그래픽 장치라 했는데 지금은 GPU가 대세죠. 그래서 세계 최고의 기업이 엔비디아, 테슬라인데, 그죠?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은 원장님 잘 아시는데 어떻습니까? 엔비디아는 엔비디아가 그거 주고 TSMC가 만들고 그죠? 예. 네. 그러니까 그게 그 용량이 굉장히 크고 전기도 많이 필요하고 데이터도 엄청 크게 하고 그래서 뭐 메타나 이런 기업들이 엄청나게 그걸 GPU를 많이 서로 난리대요, 맞지?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보와 사회에서 이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반도체인데 그 반도체의 기술이 한 네 가지로 나누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인텔이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게 컴퓨터의 종합 집합체죠.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가 인텔의 CPU가 연산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연산하기 위해서 저장해주는 저장 장치가 메모리 장치가 필요하죠. 그렇겠죠. 그게 이제 세계 최강의 삼성과 그죠? SK, 하이닉스, 그다음 미국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다음 뭐 중국의 아주 짝퉁 회사들이 최근에 몇 개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술이 어쨌든 ICT 기술이 특히 이제 메모리 쪽으로는 아주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런 기술들, 그리고 이제 로봇. 아마 로봇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은데. 휴머노이드 로봇. 휴머노이드. 휴머노이드. 그래서 지금 그 휴머노이드라는 것은 이제 인간형이죠. 인간형 로봇을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는데 이게 주로 2족 보행이죠. 4족 보행짜리가 보면은 뭐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최초에 내놓은 4족 보행. 그렇죠. 개처럼 다니는 게 4족 보행. 물론 그거는 또 다른 용도로 또 쓰입니다만도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형 로봇이죠. 그래서 테슬라의 옵티머스. 그다음 유일하게 경쟁할 수 있는 제품이 현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로봇. 그래서 이 두 개의 로봇이 지금 거의 전 세계 시장을 앞으로 선도하지 않을까. 곧 나온다면서요? 지금 올 연말까지 현대는 미국 알래바마 공장에 올 연말까지 투입을 했고 또 이 테슬라는 미국 공장에다가 옵티머스를 지금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딥러닝을 시키고 있죠. 딥러닝이 사실 중요하죠. 왜냐하면 로봇이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데이터를 자기가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계속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활용하기 위해서 딥러닝을 계속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지능을 그야말로 개발하는 것이죠, 스스로. AI처럼. 그래서 아마 테슬라하고 현대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미국 기업인데, 미국 벤처 기업인데, 현대가 지분 인수를 했죠. 투자를 해서 현대 계열사로 들어왔는데, 굉장히 기술이 발전되어 있는데, 어쨌든, 최고 기업이었는데, 갑자기 테슬라가, 치고 올라와서, 지금 최고의 기업은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가 아닐까. 그래서 올 연말까지 뭐, 어떤 뉴스를 보면은, 올 연말까지 딥러닝을 시키면 내년부터는 야간 4,000대에서 2만 대 정도의 로봇을 사람이 하고 있는 작업 현장에 실제 투입을 한다. 그러면 인간과 로봇이 이제 공존하는 게 아니고 인간과 로봇이 어떻게 경쟁을 해야 돼요. 지금 최근에 FSD 자율주행, 그죠? 네. 택시. 풀 셀프 드라이브. 네, 풀 셀프 드라이브 택시. 그거 이제 곧 출시한다 그러면서요. 맞습니다. 하고, 이제 내년에는, 이제 올 연말부터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양산 체제로 들어가고, 내년에도 또, 자율 택시가 또 양산 체제로 들어가고 해서, 지금 갑자기 우리 옛날 공상과학 영화에 나왔던 그런 시대로 지금 접어드는 거 아닙니까? 맞죠? 지금 정말 중요한 시기네요. 정말 중요한 시기네요. 지금 방금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이 경제학자들은 앞으로의 미래 기술은 지금까지는 반도체가 주도해왔지만, 물론 반도체는 계속 발전해 나가겠지만, FSD와 로봇이 산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FSD, 자율주행과 로봇은 다른 별도의 기술이 아니고, 사실은 뭐 딥러닝을 해야 되고, 빅데이터가 필요하고, 이런 같이 가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산업들이 앞으로는 전 세계를 주도할 것이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미국이 엄청 앞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챗GPT도 보게 이제 이번에 테슬라는 뭐 이렇게 그룹이라 그래갖고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갖고 이번에 이 FSD에 장착을 해갖고 한다면서요. 테슬라가 정말 무서운 기업이죠. 무서운 기업이죠. 왜냐면은 그 챗GPT가 이미 나와서 세상을 밝게 만들었는데 늦게 뛰어들어서 챗GPT에 벽응가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는 기술이 테슬라입니다. 그룹. 그래서 테슬라라는 기업은 저는 그렇습니다. 세상에 뭐 차를 만들어? 사실 처음에 차 나올 때는 차가 너무 엉성해가지고, 흔히 조립품질 단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차의 판넬과 판넬의 접합 부분이 굉장히 엉성했죠. 많이 단차가 많고 이러는데, 지금은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는 차를 만드는 기업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듯이 FSD, 뭐 로봇, 그죠? 앞으로 뭐 인공위성. 앞으로 전기차의 비율이 10%. 네, 아까 그 FSD와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한 90%를 차지하는 뭐 그런 시장이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한쪽도 우리나라가 그래도 잘 따라가고 있죠. 뭐 삼성이라든가. 삼성도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현재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은 원래 이제 로봇 사업부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중소기업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를 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잘하는 것은 패스트 팔로우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따라가는 건 삼성이 최고 잘합니다. 그래서 앞서는 그런 기술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잘 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이 IoT, 빅데이터, 로봇,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이죠. 그죠? 흔히 우리가 AI라고 하는데, Artificial Intelligence 해가지고 인공지능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요 네 가지가 결국은 4차 산업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술인데, 이러한 파괴적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 스마트 팩토리는 초연결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초연결 사회. 초연결 사회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물 인터넷 안에 이 모든 것을 다 집어넣는 공장의 운전까지. 그래서 조금 전에 공장에 우리가 로봇이 투입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현대자동차 열심히 데모를 하고 있겠지만은, 이제 사람이 현대자동차 직원이 할 일을 실제 로봇이 하는 시대가 제가 보기에 10년이 안 올 것, 10년 이내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마. 근데 지금까지 로봇은 어떻게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로봇이 활동했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은 조금 이렇게 자기들이 응용을 한다면서요? 진짜 로봇이 이제 이렇습니다. 고정형 로봇과 이동용 로봇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그래서 고정형 로봇은 흔히 이야기하는 이제 협동 로봇입니다. 그래서 공장에 가면은 이제 이게 실제 휴머노이드 로봇처럼 움직이지는 않지만 그 상태에서 고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생산 라인에서 움직입니다. 사람과의 또 이렇게 주고받고 작업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뭐 다른 파트를 보면 고정 로봇이 이제 겐츄리 크레인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는 로봇도 있고 여러 가지 나눠지는데,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그야말로 사람을 대체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일을 어떻습니까? 이게 로봇이 걸어다니면서 쉽게, 아까 고정형 로봇은 이게 알고리즘에서 딱 집어넣은 그 명령값대로 움직이는 것이 고정 로봇이죠. 그래서 사실 사고율이 별로 없는죠. 왔다 가는 것만 딱 지켜주면 되는데,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방금 말씀드린 우리 인공지능, 그죠? AI가 적용이 되고, 또 딥러닝을 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사람 대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을 던지고 봤대요, 이렇게? 네. 공을 던지니까 맞습니다. 봤고. 실제 춤도 사람이 이렇게 자유롭게 추고. 사람처럼 생각해서, 저 일을 해야 되겠다. 지가 하는 겁니다. 사람이, 저 가서 일하라면 저 가서 일하고, 또 지가 판단해 가서 또 지가 일하고. 이렇게. 근데 완전히 이제 진화된 그런 로봇이다. 완전 인간을 대체하는 거죠. 휴머노이드. 그래서 생긴 것도 사람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앞으로 뭐 로봇하고 그러면 연애도 할 수 있겠네. 이제 로봇이 감정을 가지게 되면. 너무 마음이 이 부분은 정말 제가 말씀드릴 게 많은데, 아마 이 부분 정말 재밌는 아마 이야기 될 것 같은데, 원장님하고 우리가
다음에 이 상위성 세부적으로 들어갈 때 로봇이 감정을 가지게 돼요. 지금 벌써 감정을 가지고 있어서 나오죠. 그래서 정말 사람보다도 더 발전된 로봇이 앞으로 나올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공상과학 영화네 이제. 공상과학 게 실제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모르는 사이에 기업은 어떻습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이 스마트 팩토리가 어떻게 구현이 현재 되고 있냐면은 자동차 부품을 예를 들어서 만든다. 그러면은 프레스 공정 라인에 예를 들어서 10톤, 20톤, 30톤, 40톤 이렇게 단계적으로 공정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제품을 찍으면 한번 찍고 그 다음 넘어가 또 찍고 이렇게 하는데 한 10공정 정도를 쭉 10개의 장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10사람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한 명이 들어가서 작업합니다. 한 명. 왜 그러냐? 전부 자동화 하시겠습니다. 자동화 하시고. 그래서 한 명이 들어가는 이유는 투입해서 자재를 넣어주는 거, 그 다음 마지막에 완제품이 나오면은 이제 이것을 처리하는 한 사람이 이 두 개를 같이 합니다. 그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전부 다 고정된 로봇이 다 움직이면서 다 넘어가요. 지금 6월 22일 날, 테슬라에서, 우리 자율주행, 택시. 그게 이제 카메라로 구동이 되고, 또 구글에서 하는 웨이모는 지금 레이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레이더와 카메라 차이는 어떤 게 있나요?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테슬라가 카메라 방식을 도입을 했죠. 차라리 카메라 방식만 고집하고, 현대라든가 다른 메이커들은 레이더 방식과 라이다를 같이 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레이더와 라이다는, 이제 레이더는 이게 전파 방식이거든요. 전파를 쏘서 이렇게 물체를 인식하는 방식인데, 이 레이더를 쏘면은, 이 레이더는 쏘는 이유가 먼 거리에 있는 물체를 형상을 정확하게 찾기 위해서 레이더를 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장점이 뭐냐면 악천 후에 비가 오나 눈이 올 때에 이 레이더가 이제 작동을 합니다. 정확성을 요구하는 거죠. 근데 라이다는 뭐냐? 라이다는 그야말로 레이더처럼 정확성을 보지만은 세부적인 걸 보는 거죠. 예를 들어 3D 형상. 예를 들어서 레이더가 저쪽 멀리 있는 형체가 사람이다, 짐승이다, 소다 이렇게 형상을 하면은 이 라이다는 3D 형상으로 정확하게 구현해서 저게 사이즈가 얼마고 어떤 구형을 가지고 있고 아주 상세하게 3D 구현을 하는 거라고 보시죠. 그래서 레이저를 쏩니다. 라이다는 레이저를 쏘는. 며칠 뒤면 이제 곧 이제 무인 택시가 이제 텍사스 오스틴에 이제 등장한다 하잖아요. 그럼 사람이 안 탔잖아요. 네? 안 타고 자기들이 또 사람을 태워서 목적지 데려다 주고 뭐 이렇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건 정말 영화 같은 얘기인데, 이게 이제 지금 곧 며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정말 이것이 그렇게 됐을 때 사람들이 충격을 많이 받겠다, 그죠? 심각하지 않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사람이 없는 차를 타고 간다는 게 한편으로 염려스럽지만 한편으로는 기술적인 발전을 경험하고 있는데 어쨌든 테슬라는 지금 카메라 방식이 좋은 게 뭐냐면은 카메라 방식만 쓰지 않는 레이더와 라이다를 안 쓰고 카메라만 쓰는데 다른 경쟁사들은 테슬라 이외에는 전부 다 레이더와 라이다를 쓰거든요. 그래서 비싼 레이더와 라이다를 쓰는데 그 회사들이 테슬라보다도 정확성이 떨어진다. 제일 싼 카메라를 쓰는데 떨어진다. 테슬라 기술이 얼마 전에 우리나라 현대 자동차에서 관세 때문에 미국에서 이제 자동차하고 현대제철인가 가서 앞으로 조금 이전을 하겠음을 한다는데 그게 다 이전하는 겁니까? 일부 이전하는 겁니까? 그때 그렇죠. 참 진짜 현대 자동차에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현대가 이미 투자에 대한 계획은 다 마련해 놨었다, 미국에. 근데 현대 제철이 사실 제철 산업이 있어야 자동차가 전방 산업이 제철 산업이거든요. 삼성은 안 가겠죠. 삼성도 지금 미국에 공장을 투자를 해놨죠. 바운더리를 투자를 해놨죠. 본사로 옮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본사로 옮기기가 쉽지는. 그거는 안 해야 되겠죠. 가면 안 되겠죠. 안 되죠. 국내 기업이. 그리고 또 하나 최근에 또 뉴스 보니까 비아디 중국에 절단 났던 데 없어요. 왜 그래요? 와, 그것도 뭐 희한하던데요. 중국 사회, 지금 우리가 지금 오늘 너무 깊이 들어갔는데. 이따님 얘기해봅시다. 하는 김에. 비아디는 현재 제가 보기에는 제가 파악에는 왜 심각하냐.
예, 중국의 전기차 회사가 약간 1900개가 있었답니다. 맞네요. 처음에 어. 1900개에서 이제 198개로 줄었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19개로 줄여가는 과정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출혈 경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가격을 싸게 팔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우리도 세계 점유율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중국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세계 시장을 점유해놓고 그렇죠. 나중에 다른 경쟁자를 다 제거하는 전략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터진 게 협력업체에 지급해줘야 할 돈을 지금 못 해준 돈이 뭐 65조 원이 70조 원이 70조 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아마 그런 것들이 지금 사이고 사여서 지금 터지는 문제점이다. 야, 주식이 거의 한 3분의 1로 토막 났던데. 비아리 주식이. 그래서 저기 자, 뭐 서방 기업 며칠 같은 만에. 자본주의 기업 같은 벌써 보도났는데 그렇죠. 중국이니까 저기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 4차 산업 예. 스마트 팩토리, 이 뭐 중국, 우리나라, 뭐 대만, 또 미국, 또 유럽까지 지금 이 스마트 팩토리 변화가 대단하잖아요. 예. 근데 나는 최근에 깜짝 놀랐는 거는, 야, 이 전문가 아저씨가 있지만도 깜짝 놀랐는 거는, 야, 이 진짜 우리가 벌써 나이가 좀 먹었지만 젊은이들 봤을 때는 앞으로 무궁무진한 어떤 세계 변화가 이 스마트 팩토리에서 이르지 않겠나,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래도 다행입니다. 근데 지금 앞으로 이제 공부해서 대학 졸업을 하는 세대들은 당장 지금 이제 로봇하고 경쟁을 해야 되죠. 사람하고 경쟁할 시대 지났습니다. 직업도 직업도 많이 달라지겠네요. 그래서 뭐 미래 직업 예측하는데 뭐 판검사도 다 없어진다. 왜냐면은 뭐 AI가 더 정확하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현대자동차 직원도 줄어들겠고. 예, 자동차 직원은 뭐 현장에 당장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은행 직원들도 줄어들고 있다고. 맞습니다. 은행이 사실 필요 없죠. 저는 공무원 숫자도 줄어들겠네요. 특히 은행은 더 필요가 없는 게 지금 저는 지금 개인적으로 지갑을 안 들고 다니니까 거의 한 10여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지갑 자체도 없는. 휴대폰에 다 입력해서. 아예 현금이 없는데 원장님 같이 현금이 많아가지고 현금을 들고 다니면 되니까. 그게 이제 직업군이 달라지네요, 그죠? 네, 직업이. 많은 직업군들이 스마트해지고, AI로 넘어가고. 그래서 직업을 구할 때는 앞으로 로봇을 피해서 로봇이 못하는 직업을 가져야 되겠죠. 지금 청소년들은. 로봇하고 경쟁하는 시대를 맞이했다. 그래서 오늘은 너무 깊게 들어가면 안 돼서 그냥 스마트 팩토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뭐 저희들이 유튜브도 조금씩 보고 다른 정보도 듣고 하지만 오늘 이종훈 박사님이 뭐 내가 봤을 때 한 100분에도 안 꺼낸 것 같아요. 앞으로 많은 얘기들을 우리가 정말 궁금한 분야잖아요. 이 분야가 우리 현실에서 이제 맞닥뜨리는 부분이고 불과 2, 3년 안에 그런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것들이고 며칠 있으면 당장 무인 택시가 미국에 돌아다닐 그런 상황인데 야, 참 진짜 대단한 변화가 지금 오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무섭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원장님하고 둘이서 유튜브를 찍을 때 사실은 골치 아픈 세상을 편하게 재밌게 살려고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진짜 또 무거운 아니 이거 무거운 거 아니죠. 이거는 아주 중요한 정보죠. 그래서 핵심 정보라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은 경주서 만드는 겁니다. 경주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을까? 나는 뭐 다른 사람들도 경주를 좀 체험하면 좋겠다는 심정으로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재미있는 유튜브가 되도록 원장님하고 마음은 안 맞지만은 스마트 팩토리를 들어보니까 꼭 도시에 살 필요는 없네요, 이게. 네, 맞습니다. 이런 창의적이고 기술적인 분야는 차라리 공기 좋고 환경 좋은 우리 같은 경주 이런 데서도 얼마든지 이런 이거 소프트 아닙니까 이게? 맞죠? 이거 소프트 맞죠? 맞습니다. 이런 걸 개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거고 아마 이런 경주 시장이나 이런 데서도 뭐 자리 같은 것도 좀 지원하고 뭐 땅도 좀 만들어주고 또 많은 유용한 인재를 끌어들이면 충분히 이런 경주에서도 삼성이나 뭐 그런 팀들하고 같이 어울려져서 도시 발전할 수 있겠네요. 보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자체는 전부 소멸 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소멸 도시를 바라보고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고 뭔가를 타파하기 위한 이 첨단 기술을 좀 도입을 하고 그리고 또 그거를 육성하는
그런 정책적으로 가면은 개인적으로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소멸 도시의 정의를 제가 찾아보니까 노인 인구가 많아지는 것. 하나는 14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숫자가 줄어드는 것. 또 하나는 26세 이상의 가임 여성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 이 세 가지를 뭉쳐서 소멸 도시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스마트 팩토리가 이제 접목이 되면 젊은이들이 굳이 복잡한 도시로 떠날 필요는 없잖아요. 예. 여기서 얼마든지 소프트를 개발할 수 있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좀 더, 우리가 그냥 환경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이 첨단 산업이 어떤 이런 역사, 문화, 관광 도시에 어우러져서 더 발전할 수 있고, 더 부자가 되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좀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이종훈 박사님 모시고 아니지. 계속 할 거지만, 이제 요런 또 다른 쪽 색다른 재밌고 좋은 주제를 가지고 또 앞으로 계속 컨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